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에 배경 이미지 넣는 것을 끝을 냈죠. 자, 오늘은 헤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헤더는요, 고유의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좀 줄게요. 고유의 태그라는 건 뭐냐면, 이 문서에 한 번밖에 나올 수 없는 태그가 있어요. 메인 태그라는 것이 있죠. 근데 헤더 태그는 바디의 헤더로 넣을 수도 있지만 섹션 안에 헤더로 넣을 수도 있고 푸터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태그는 아니에요. 그래서 클래스명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자, 페이지 헤더는 우리가 위드가 1280 픽셀, 이 최대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얘의 영역을 보기 위해서 아웃라인 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서 한번 볼게요. 레드. 그 다음 중앙 정렬해야 되니까 마진형 오토를 줄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1280 픽셀의 좌우 중앙 정렬에서 잘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조금 더 줄여보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나도 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픽셀로 무언가를 값을 지정했다는 건 고정값을 줬다는 거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아요. 프로그래밍은 너는 1280 픽셀이야 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죠. 그러면 반응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작았을 때마다 계속 위드 값을 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크기를 되도록이면 가변형으로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반응형이 훨씬 수월해져요. 자, 위드 값을 100%로 선언을 해요. 그럼 100%라는 것은 얘를 풀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풀로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1280을 제한을 주기 위해서 맥스 위드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0%로 늘어나는데 1280 픽셀 이상인 곳에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보면 아까처럼 좌우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죠. 실제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가변 그리드 방식이에요. 얘를 가변형 사이즈를 잘 이용하면은 정말 반응형이 이렇게 쉬웠나 할 정도로 수월해져요. 그래서 픽셀로 무언가 고정하시기보다는 항상 유동적으로 가변형으로 준다는 걸 명심하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보다는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웃라인으로 항상 영역이 내가 작업하고 있는 영역이 실제 영역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서요. 좀 초보 때에는 영역을 이렇게 좀 표시하고 작업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 보더나 뭐 그런 걸 사용하시게 되면 위드 값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 크기에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으로 잠깐 포기를 하고 지워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1280이라는 이 위드 값은요. 계속 많이 쓸 것 같아요. 그쵸? 계속 많이 쓸 것 같고 일단 본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면 자, 여백이 지금 패딩이요. 상하 24, 좌우 48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패딩 24 픽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패딩 마진도 다 REM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24픽셀이 되려면 16픽셀의 얘가 몇 배지? 라는 걸 계산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REM 단위를 폰트도 쓸 거고 패딩도 쓸 거고 마진도 쓸 거라서 우리가 매번 계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려고 사스 스크립트를 좀 몇 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위를 자동으로 REM으로 바꿔주는 펑션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건 사스 스크립트예요. 자, 펑션 REM 이 안에 매개 변수는 필수라서 기본값을 넣어주지 않을 거고요. 자, 사이즈라는 매개 변수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매개 변수는 사이즈라는 변수에다가 다시 사이즈를
16픽셀로 나눠라예요. 16으로 나누라는 거죠. 근데 이 왜 16이냐면 우리가 HTML의 폰트 크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16픽셀이에요. 그리고 얘네도 지금 16픽셀로 쓰고 있고 넷플릭스도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그냥 할 건데요. 이렇게 하고 사스의 펑션문 안에는요. 반드시 리턴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턴을 할 때는 어떻게 리턴을 하느냐, 이 사이즈에다가 rem이라는 문자를 붙여서 리턴하고 싶어요. 근데 변수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는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방식이고요. 사스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요 변수명을 샵 중괄호로 묶어서 문자 보관을 해주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얘를 리턴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딱히 에러가 나진 않는데 다트사스에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요 나누기 기호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에러가 안 나면 써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노드사스를 깔았는지 다트사스를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npm으로 설치하는 곳에서는 아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트사스를 설치했다면 use라고 해서 모듈을 쓸 수가 있는데요. 사스 중에서 math라는 수학 모듈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누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에다가 math.div, 디비전이라는 거예요. 사이즈를 16으로 나눠라. 이렇게 해서 math 함수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16으로 나눈 값을 리턴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값이 좀 궁금하다면 먼저 사용을 좀 해야 되겠죠? 사용을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다가 얘의 폰트 사이즈는 저 함수에 48을 넣을 거다 해놓고 디버그 rem48에 무슨 값이 찍히는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3rem 찍히죠. rem 단위로 변환을 하는 함수가 리턴이 잘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24픽셀, 48픽셀을 rem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계산기를 꺼낼 필요가 없죠. 계산식을 만들어 뒀으니까 이렇게 해서 적으면 돼요. 이거 대신에 패딩인데 내가 rem 함수를 호출해서 이 rem 함수는 지금 우리가 만든 함수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죠. 여기에다가 내가 넣을 24라는 픽셀 값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알아서 여기가 3rem, 여기가 뭐 1.5 이런 식으로 아마 잘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보이시죠? 패딩 24, 48 픽셀 잘 들어갔죠? 우리는 이 패딩 값을 rem으로 여기 보시면 1.5rem, 3rem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픽셀로 잘 계산돼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rem 단위의 변환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펑션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려워도 사실 계속 사용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냥 직접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1.5rem, 뭐 3rem 이렇게 쓰는 방법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익숙해지는 만큼 따라오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스크립트라는 사스 파일 안에 rem을 넣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 안에 요 부분,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또 어디에 필요하냐면요. 요 사이즈가 아마 밑에서도 여러 번 필요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요 넷플릭스 로고랑 여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거는 사이즈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모듈화 시켜서 한 번에 불러오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좀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